이번에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라는 거 있죠, 여러분. 중요하죠. 기본이고. 그래서 진단서 이 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진단서 이 말 들어가면 어떤 거라 했습니까? 의사, 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 진단서, 무슨 뭐 진단서 이런 말 나오면 의사 세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검안서라는 거는 사체를 훑어본 거지. 사람 죽은 시체를 훑어보는 거. 그런 거를 조사하고 훑어보는 거를 검안이라고 하죠. 검안서. 그리고 또 증명서 이런 거를 교부할 수 있는 자. 자, 누구라고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할 수 있는 자는 의사 세 사람입니다. 의사, 그 다음에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 반드시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랑 구별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조산에 관한 이 말이 들어갈 거예요. 조산에 관한. 그럼 조산이라는 건 아기를 출산을 돕는다는 거죠. 그럼 출산을 도운 거에 대해서 아기가 응애 태어났어. 출생 뭐라고요? 증명서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아기가 죽었어요. 사망 증명서예요. 그리고 죽은 아기를 낳았어요. 사산 증명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증명서, 조산에 관한 출생, 사망, 사상, 진단서가 아니라 증명서, 교부할 수 있는 자는 누가 할 수 있다? 의사, 아기 출산 도울 수 있죠? 할 수 있어. 한의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기 출산을 돕는 사람 중에서 또 의료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조산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조산에 관한 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예요. 조산에 관한이에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구별을 하실 것. 그 다음에 우리 처방전이라는 건 여러분 누가 보내는 거야? 처방전이라는 거는 의사가, 그죠? 의사가 누구한테? 약사에게 보내는 이대로 똑같은 약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서면 지시서다. 서면으로 된 종이로 된 지시서다 그 말인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처방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처방전은 보관기간이 좀 이따 하겠지만요 2년을 보관할 거야. 처방전의 보관기간은 얼마라고요? 2년이에요. 그럼 이 처방전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도 병원에 갔을 때 처방전 주죠. 한번 자세히 한번 봐봐요. 여기 있는 게 맞는지. 그랬을 때 치료기관이라는 거는 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치료기관은. 그럼 치료기관은 안 들어있고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요. 의료기관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야. 그래서 처방전에는 의료기관 무슨 내과 이렇게 적혀있지 치료기관이라고 안 돼 있어요. 법규는 단어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료라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요양원도 어떻게 보면 치료기관 아닌가? 치료해주고 뭐 해주면 또 마음의 치료하면 기도원 이런 것도 치료기관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의료기관이라고 안 하잖아요. 의료기관은 무조건 몇 개다? 10군데밖에 없어. 어디? 종병, 요한, 치정, 의한, 치조 이거밖에 없어. 의료기관이라고 적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발병 연월일 이런 거는 처방전에 없어. 언제 코로나 생겼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년월일 이거 들어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어요, 여러분. 생년월일 없어. 생년월일 없어. 있는데 그거는 생년월일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다? 주민번호가 있어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쭉 있는 게 처방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앞자리까지만 있지 않아요. 그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간호기록부라는 거 있죠. 자, 간호기록부는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하는 거 한 번씩 봤죠, 여러분 문제집 풀면서. 그러면 간호기록부에 들어가는 내용은 간호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기록 내용에는 뭐가 들어간다? 당연히 바이탈 사인이 들어가겠지. 바이탈 사인. 제가 그냥 바이탈 사인이라고만 외울게요. 왜냐면 그 안에는 체온, 맥박, 호흡, 혈압 당연히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바이탈 사인 4가지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 거냐면요. 투약. 어떤 약을 줬다 이런 거 간호기록지에 적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IO 말입니다. IO가 뭐예요? 섭취량과 배설량. IO 섭취량과 배설량.
적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 환자한테 어떤 처치를 했는지, 뭐 반자이를 취해줬는지, 뭐 어떤 체의를 했는지, 또는 어떤 간호를 했는지, 또는 관장을 했는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처치, 간호 이런 게 들어있어요. 자, 결론. 그 간호 기록지에는 어떤 게 들어있다? 바이탈 사인, 그 다음에 투약, 그 다음에 IO, 그 다음에 처치, 간호. 바이탈 사인, 투약, 처치, 간호, IO. 섭취량과 배설량. 되셨습니까? 그거가 들어있어. 근데 이것 말고 뭐 다른 거가 들어있다 이러면은 X 하세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주된 증상, 이 사람이 오늘 왜 왔는지, 또는 진단 결과 이런 거 간호기록부에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간호기록부에는 only 바이탈 사인, 투약, 처치, 간호, 섭취량과 배설량 그것만 있다는 거 기억하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예방접종 공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방접종은 필수 예방접종도 있고 임시 예방접종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임시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임시적인 거니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예방접종 받으러 오시오 라고 알려야 되겠지. 그래야 오지. 전날 말하면 홍보가 안 돼서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예방접종 공고는 언제쯤 하면 되냐면요. 열흘 전에. 예방접종 공고는 언제 한다? 열흘 전에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럼 열흘 전에 누가 공고할 거냐는 거예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라고 공고할 수 있는 자, 보건소장 땡 아니에요. 예방접종 공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제가 키워드 누구 외우자 그랬다? 시장, 군수, 구청장 외우자 그랬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는 그냥 같이 따라오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하면은 뭐다? 예방접종 공고, 예방접종 하면은 시군구청장 알아두세요. 그거를 한다는 거. 그러면 이때 열흘 전에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공고할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 말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공고를 할 때는 예방접종 언제 하는지 있어야 되지 않나? 그죠? 당연히. 그리고 또 어디서 하는지 있어야 어디로 가지 사람들이. 그래서 예방접종 일시 그리고 장소 들어가겠죠. 언제 하고 어디서 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은 종류는 어떤 종류 할 거라는 거. 코로나 백신이라도 어떤 오늘 가는 거는 예방접종 약이 어떤 건지 백신이 종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예방접종 받을 사람의 범위 예를 들어서 노인은 해당이 안 되는데 노인이 왔어. 그럼 아유 어르신 괜히 오셨네 헛걸음하셨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는 어린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범위가 있겠죠. 그런 범위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예방접종을 할 때 오늘은 누가 합니다 라고 시행자 알려줄까요? 시행자 이름 누구누구 이런 건 있다 없다?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 예방접종 시행자 이런 거는 없어요. 예방접종 언제 하고 어디서 하고 종류는 뭐고 범위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지 대상이 그런 거는 있지만 예방접종 오늘 의사 누가 하고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부적격 혈액 자 좀 이따 더 자세히 나오지만요. 부적격 혈액은 뭔가 체열하기에 또는 체열하고 나서 이 피가 적합하지 않다 하는 게 부적격 혈액이겠죠. 그러면 이때 이거는 부적격 이런 혈액은 부적격 이런 혈액은 부적격 이렇게 누가 어떤 규정을 정해놨겠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체열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체열하면 안 돼. 체열 금지 대상자. 이게 임의로 대안적 십자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때 이런 거를 누가 정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놨습니다. 부적격 혈액 체열금지 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어떤 명령으로 정해져 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두 가지가 있다면 거의 대부분이가 어떤 거다? 보건복지부령입니다. 거의 대부분이가 여러분이 만약에 찍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냥 그 명령 두 개 중에서 해야 된다면 보건복지부를 해야 확률적으로 맞을 확률이 높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여러분, 박스에 보시면 예방접종부터 해서 쭉 몇 년, 몇 년, 몇 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것 말고도 좀 많겠지만요, 몇 가지씩만 조금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를 해놨었어요. 그죠? 우리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점검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셔요, 여러분. 자, 먼저 우리가 10년이라는 거 있죠? 10년. 그러면 10년 보관하는 거, 그 다음에 또는 5년 또는 보관하는 거, 또는 5년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3년 보관하는 거, 또는 3년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4년, 그 다음에 2년, 1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10년짜리는 어떤 게 10년짜리였냐면요. 의사가 기록한 거 10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료 기록 보이세요? 이거 중요하죠. 진료 기록 몇 년? 10년이에요. 차트 말입니다. 그리고 수술에 관한 기록 10년. 그리고 혈액 업무에 관한 기록 10년입니다. 요 진료, 수술, 혈액 업무에 관한 서류 기록 보관은 10년.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들어간다? 제가 예방접종 이 말 들어가면 무조건 몇 년 하라? 10년이었어요. 그래서 예방접종 기록 10년.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이상 반응이 나타난 사람 명단 있죠. 그 명부 10년. 그래서 예방접종에 관한 거 10년, 그리고 진료기록, 수술기록, 혈액 업무 이런 거 10년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년 보관하는 거는 간호사가 기록한 게 딱 먼저 떠올라야 돼. 그래서 5년 기록은, 5년 보관은 간호 기록, 그 다음에 조산 기록, 그 다음에 뭐 소견서 같은 거 있죠.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소견서 나오죠. 5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환자 명부 있죠. 우리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 명단 짜라락 있는 거, 몇 월 며칠 언제 누가 왔고 어떤 걸로 왔고 이런 거 적힌 거 명단. 그 명부 5년입니다. 아까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 명부는 10년이고 그냥 환자들 명부는 5년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거는 여러분 전부 다 세 번째 줄부터 밑에까지 보시면 어떤 말들이 공통적으로 거의 들어갔어요? 계획이라는 말 들어갔죠. 그래서 감염병 예방 계획, 혈액관리 종합 계획, 내성균 관리 대책 기본 계획, 정신보건사업 계획, 구강보건사업 계획, 혈액 계획, 이런 계획이란 말 들어갔지. 계획이란 말이 들어가면 거의가 다 몇 년이다? 5년입니다. 계획 들어가면 그냥 5년 하세요. 그만큼 5년의 계획이란 말이 많이 들어가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신질환자 실태 파악이라는 말 보이시죠? 자, 우리 이쪽에 인천시 서구 어느 쪽에 정신질환자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실태조사, 실태를 파악하는 거, 이거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실태조사 5년이에요. 그래서 계획 짜는 거, 그리고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5년. 기록 중에서는 간호기록 기억하셔야 되겠죠. 조산기록, 그 다음에 환자 명부 이런 거는 5년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3년이에요. 자, 3년을 보관하는 거에서 딱 기억하셔야 될 게 진단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진단서 등부본이라는 거, 요거 진단서 나오면 무조건 몇 년이다? 3년이에요. 진단서는. 되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전에 환자 명부는 5년이었어.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 명부는 10년이었어.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3년에 감염병 환자 명부 있죠. 감염병 환자 명단, 그 명단은 몇 년이다? 3년이에요. 막 죽을 맛이죠, 여러분. 헷갈리지? 자, 그래도 한번 하세요. 아직 괜찮아, 할 수 있어요. 감염병 환자 명부는 3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요, 우리가 병원 중에서 종합병원은 100병상, 병원급은 30병상, 상급 종합병원은 과는 20개 이상, 그리고 병상은 500병상 이상이라 그랬죠. 그럼 이때 상급 종합병원 지정해 주는 거 몇 년마다 한다? 3년마다. 누가 한다 그랬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이름표를 달아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3년마다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문병원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를 내가 특출나게 잘하는 거야. 병원급이면 돼. 30병상 이상이면 되는 거고, 내가 그 중에서 굉장히 잘하는 게 있어. 난이도가 높은 어떤 그 진료든 시술이든 어떤 거를, 그런 병원은 전문 병원으로 이름표를 달아줄 거야. 몇 년마다? 3년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이게 3년마다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보시면 정신건강증진시설 있죠. 우리 했잖아. 정신건강증진시설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그건데, 그 세 군데가 제대로 잘 운영하고 있나 평가하는 거. 몇 년마다? 3년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에 대한 걸 잘하고 있는지, 또는 구강건강실태조사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구강건강실태조사 몇 년이다? 3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실태조사 나왔죠. 대부분이 좀 많은 게 구강건강, 감염병 이런 실태조사는 3년입니다. 감염에 관한 실태조사, 구강건강 실태조사 3년이에요. 특히 다 모르겠다면 구강건강 실태조사 3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신질환자 실태 파악하는 거 있죠.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는 몇 년이었지? 5년. 구강건강 실태조사는 3년.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4년은 여러분 참고로만 하면 되는데, 지역사회 보건계획. 지역사회 보건계획은 4년마다 한다. 참고. 그 다음에 2년 하는 거는 다른 거는 다 넘어가더라도 처방전 2년입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혈액관리 업무 잘하고 있나 평가하는 거 2년마다. 혈액관리 업무가 뭐지? 혈액을 관리하는 업무에 뭐가 들어가요? 먼저 피를 뽑아야 되겠죠? 체열. 그 피 검사해야 되겠죠? 검사. 그걸로 피 주사 만들어야 되겠죠? 제조. 일정한 장소에 보존.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는 곳으로 공급. 그리고 품질관리. 체열, 검사, 제조, 보존, 공급, 품질관리. 이게 혈액 업무잖아. 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나 평가하는 거 2년이라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시험에 뭐가 나왔습니까? 구강보건교육 있죠. 구강보건교육계획. 여기에서는 구강보건사업계획이 아니고요. 구강보건교육계획이에요. 보건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 매년 하겠습니다. 매년 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보건교육 계획은 어떻게 짜야지 하는 거는 매년마다, 그리고 내성균 이런 것 실태조사는 매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정리 잘 해두십시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자, 밑에 보시면요. 감염병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감염병 기본계획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했잖아. 감염병에 관한 무조건 기본계획이라는 말이 나왔죠.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한다 그랬어. 기본계획 5년마다.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기본계획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것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 감염병 같은 거 생각해 봤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혼자 하기는 너무 정신이 없어. 막 확산되고 난리도 아니니까.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면서 감염병에 관한 거는 누가 더 주도적으로 일을 하라? 질병관리청장 당신이 주로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혼자 하진 않고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짜겠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한다는 거. 몇 년마다? 5년마다. 그
자, 그런데 제가 기본 계획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큰 틀만 만드는 거야. 그럼 큰 틀만 만들지 윗선이 바빠 죽겠는데 밑에 거 세부적인 거 그러면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거 해야지 그런 거까지 짜지 않겠죠. 그럼 그런 거 짜는 거는 더 밑에 한테 말하겠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때 세부 계획 기본 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이렇게 했다면 세부 계획, 거기에서 좀 살 좀 붙여라 하는 세부 계획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고, 시도지사도 자기가 다 하진 않아. 그 밑에 또 짜잘짜잘짜잘짜잘하게 또 짜야 되는 거 있죠. 그런 시행 계획은 누구한테? 시도지사보다 밑에 시군구청장한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세부 계획, 시행 계획은 따로 외우지를 않더라도 기본 계획이 질병관리청장이라는 거, 세부 계획, 시행 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밑에 사람이 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에요. 자, 여기서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본계획이라고 했어. 자, 기본계획 몇 년마다예요? 5년마다. 그리고 구강보건의 사업 기본계획은 누가 짠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짜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짜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감염병에 관한 거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구강보건 사업 기본계획,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짜는데 기본계획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짤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그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그 내용에는 당연히 구강보건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구강보건에 관한 뭐를 하겠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또 연구하고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할 거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거고 이런 게 기본 틀에 있다고.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이런 거가 들어있어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본계획 안에 그러면 이 구강보건을 누구한테 할 거니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어. 누구한테 할 건지. 그럼 구강보건에 관해서 대상은 누구한테 할 거냐면요. 학교에 할 거예요. 학생들, 교직원, 학교에서 할 거예요. 또 사업장에도 하겠어요. 사업장. 그리고 또 노인들한테도 할래요. 그 다음에 또 장애인들한테도 하자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임산부, 영유아에게 하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구강보건에 관해서 기본계획에는 누구한테 할 건데 적혀 있다 그랬지. 누구한테? 학교, 사업장,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그 단어만 들어가야 돼. 다른 단어 들어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중환자 뭐 이러면 들어가면 안 돼.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런 사람들한테 한다는 거 적혀 있어요. 자, 기본계획에는 구강보건에 관해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어떻게 할 건지, 누구한테 할 건데 학교, 사업장,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그리고 하나가 더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어떻게 할 건지 적혀 있어요. 그럼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수돗물에 불소를 적당량을 섞어서, 그죠? 섞어서 국민들이 충치, 치아 우식증을 막겠다 하는 사업이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기본 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은 구강보건 사업 기본 계획과 별도로 정했다. 계획이 짜져 있다. 그럼 틀렸어. 기본 계획 안에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됐죠?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 하자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 틀에 딱 적어놨거든. 그럼 기본 틀에 적어놨으니까 그 사업을 해야 되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자라고 정해놨으니까. 맞나요? 그러면 하자 했으니까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때 수돗물에 불소를 섞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수돗물의 불소는 어느 정도 섞는 게 좋습니까? 이래 말하면 몇 ppm? 0.8 ppm이에요. 수돗물의 불소 농도는 0.8
ppm인 거죠. ppm 하면 그냥 농도인데 그냥 그 단어는 뭐 생각 못 하더라도 수돗물의 불소는 0.8 기억하셔야 되겠죠. 근데 0.8에서 플러스 0.2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에 농도가 너무 또 많이 줘가지고 1ppm 이상이 됐어. 우리 생각에는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지만 또 너무 많이 줘도 역반응이 나타나거든. 그래서 너무 농도가 이번에는 진했어. 1이 넘었다고요. 그러면 치아에 어떻게 돼요? 줄이 흰색의 줄이 스크래치 나듯이 꺼지거나 흰 점이 치아에 똑똑똑똑똑똑 찍히는 치아가 된다 그랬죠. 그런 치아를 뭐라 그랬습니까? 반상치라고 했죠. 이거는 썩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소를 많이 줘서 그런 거야. 그러면 거꾸로 반상치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소를 과잉으로 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때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0.8, 1이 넘지 않게 하라고 조정 사업을 하는 자,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실시하는 자 누가 할 수 있다 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얘도.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화면의 내용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싸그리다. 그러면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실시하는 자 누구다? 시도지사 그리고 또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물사장이라고 했죠. 물사장, 한국수자원 공사사장 됐나요? 물사장 세 사람이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할 수 있어. 여기에 보건소장 들어가면 안 돼요. 됐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물사장, 한국수자원 공사사장이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러분 진짜 폴짝 뛰게 헷갈릴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구강보건사업계획은 누가 짰어요?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짰거든요. 그런데 구강보건에 관한 실태조사 있죠. 구강건강실태조사라는 말이나 구강보건실태조사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구강에 관한 실태조사 이거는요 몇 년마다냐면요 3년마다야. 3년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있죠.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이거는 몇 년마다였다? 얘는 5년마다였어요. 5년마다. 그런데 구강보건 실태조사는 몇 년마다다? 3년마다니까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얘는요 5년마다 누가 하라고 지시한 거냐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라 그랬어.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질환자 실태조사해 해서 실태조사가 5년마다 이루어지는데 구강건강 실태조사, 구강보건에 관한 실태조사는 3년마다 누가 하냐면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똑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구강보건사업계획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인 거랑 틀려요? 헷갈려요? 구강건강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주도합니다. 여러분 질병관리청장이 협의해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어떤 거랑 똑같죠? 제일 위에 있는 감염병 기본계획 있죠? 감염병 기본계획이랑 구강보건실태조사랑 하는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한다 하는 거 똑같아요. 자, 암기 확실하게 해두시고 여러분 긴가민가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이번에는 자 정리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예방접종해, 예방접종 공고 내리고 예방접종 받아 지시하고 이런 모든 예방접종에 관한 거 있죠. 예방접종 그 다음에 또 입원해. 자, 이 사람 이제 격리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될 것 같아. 입원해, 격리해 하고 명령 내릴 수 있는 자. 예방접종 받아, 입원해, 격리시켜, 명령 내릴 수 있는 자 누구다? 제일 밑에 사람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됐나요? 보건소장 아닙니다, 여러분. 보건소장이 입원해 하면 니나 해 그럴 거라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정도가 돼야 예방접종에 입원해, 격리해 명령 내릴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입원해, 격리해 라고 명령 내렸는데 1급 어떤 거였죠? 에리아 나왔죠? 1급. 그 다음에 2급은 누가 나왔어? 성한결 나왔죠? 1급, 2급 환자가 입원해 했는데 명령을 거부했어. 격리해 했는데 명령 거부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코로나 때 좀 강화됐어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어요. 그때 막 그 격리하라 했는데 격리 안 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1급, 2급 환자가 명령을 거부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에 1,000이라고는 줄여서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환자가 입원을 거부했을 때는 1년에 1,000이었어요. 그런데 환자는 명령 거부 안 하고 네, 입원할게요 라고 해서 의료기관에 갔어. 근데 의료기관이 이 환자를 안 받았어. 당신 들어오면 우리 병원 그런 걸로 소문나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입원 안 돼요 하고 병원이 거부했다고, 쉽게 말해서 의료기관이. 그러면 괘씸죄가 더 적용되지 않을까? 환자가 입원하겠다고 명령 내려서 고분고분 왔는데 의료기관이 입원을 거부하면 안 되겠죠. 벌이 더블로 늘어나는 거야. 2년에 2천입니다. 뭐라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예방접종 받고 여러분 증명서 이런 거 발급받은 적도 있는 분 있죠? 그럼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할 수 있는 자예요. 그러면 아까 예방접종해 하고 누가 명령 내렸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 맞나요? 그래서 시군구청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는 여러분 약간 같이 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와도 돼. 그래서 시군구청장, 그리고 더 위의 사람도 할 수 있어. 그러면 감염병 관련해서는 또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할 수 있어요. 자, 결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제일 밑에 시군구청장. 저라면 시군구청장을 알아둘 것 같아. 그러면 그 위에 사람 질병관리청장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위에 사람이니까. 그죠? 그런데 보건소장 증명서 발급 못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보건소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한다면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보건소장은 명단을 작성할 거야. 명부를. 그래서 어떤 대장에다가 명단을 일일이 다 작성할 거야. 그럼 어떤 명단을 작성할 거냐면요,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상 반응이 나타났어. 그런 게 있겠죠. 그럼 이상 반응이 나타난 명단 있죠. 이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름은 뭐고 어디에 살고 어떤 것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이런데 부작용이 어떤 게 생겼고 그래서 어떻게 했고 이런 명단 있잖아요. 명단. 그 명부를 작성하는 거 누가 한다? 보건소장이 작성하고 보관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감염병 환자 있죠. 자, 우리가 뭐 감염병 환자 어디 합니까?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잖아요. 보건소에. 그럼 보건소장은 신고를 받았으면 그 보건소장은 감염병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환자가 생겼고 그 사람 어디 살고 이런 명단 있죠. 그 명부 작성하고 보관하는 거 누가 한다? 보건소장이 합니다. 보건소장이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때 보건소장은 작성도 하고 보관도 할 거야. 그럼 이때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명부는 보관은 몇 년 했죠? 예방접종 나오면 몇 년이었어? 10년이었잖아. 10년 보관하고 감염병 환자 명부 몇 년 보관이었어? 3년이고 그래서 보관하는 거야. 작성도 하고 명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거예요. 보건소장이요. 그리고 또 보건간호사한테 자, 그 집 가정방문 좀 해라. 그리고 그 병원에 한번 가봐라 하고 가정방문해, 보건교육해 이런 거 지시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보건소장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해, 입원해, 격리시켜 이런 거 명령 내리는 자는 시군구청장. 가정방문해, 보건교육해 이런 정도는 보건소장. 그리고 명부 작성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보건 가정 방문해 했을 때, 가서 보건 교육해 했을 때, 보건 간호사는 보건 교육을 그 집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하지? 시범으로 할까? 뭐 어떤 방법으로 할까? 패널 토의로 할까? 심포지움을 할까? 뭐 또 정하겠죠. 그리고 또 횟수는 어떻게 할까? 순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정하는 자는 보건 간호사가 할 거고요. 되셨죠? 정리 잘 해두십시오. 자, 이번에는 모자 보건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뭐 달달 외울 건 없고요. 눈도장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자 보건 수첩이잖아요. 여기에 당연히 뭐가 뭐예요? 임산부부터 해서 영유아 들어가고 가임기 여성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자 이러면 우선 임산부, 영유아 뭐 이게 떠오르겠죠. 그럼 이때 임산부, 영유아니까 산전, 산후 관리, 또 아기하고 낳았죠. 영유아니까 예방접종, 그리고 아기들 성장 발육 이런 거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모자 보건 수첩에 자 이제 그만 낳고 가족 계획 어떻게 할 겁니까? 피임은 이런 거 하시오 이런 거 적혀 있다 없다? 이런 거는 들어있지 않아. 그래서 산전 산후 관리, 예방접종, 성장 발육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모자 보건 이런 말을 했는데 모자 보건법상 우리가 좀 단어들을 좀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신생아라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럼 신생아라고 하면 며칠까지 아기를 신생아라고 하냐면요. 태어나서 28일 미만의 아기들을 뭐라고 한다? 신생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는 뭐 예를 들어서 3개월이 된 아기를 신생아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45일이 된 아기를 신생아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28일 미만의 아기를 신생아라고 합니다. 특히 이 시기 중에서 태어나서 일주일밖에 안 된 아기들 있죠. 태어나서 일주일 안에 7일 이내 그런 아기들은 특히 뭐라고 하냐면요. 초생아라고 합니다. 초생아는 생후 7일 미만, 일주일 미만의 아기는 초생아, 28일까지 아기는 신생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라고 하죠.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영유아는 출생 후 몇 세 미만을 말한다? 6세 미만을 말하겠습니다. 출생 후 6세 미만입니다. 6세 미만이라는 말은 5세 이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아까 조산에 관한 출생, 사망, 사산이라는 말을 했었죠. 사산. 자, 사산이라는 건 여러분 죽은 아기를 출산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이때 사산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 이후에 출산하는 경우를 말하냐면요. 28주는 임신 한 달을 사주로 생각하면 7개월 이후가 되겠죠. 7개월 이후는 임신 후반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 아기가 죽은 아기를 하는 거를 유산됐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사산됐다 이래 말합니다. 사산.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자 보건 사업의 대상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의 대상. 자, 모자 보건 사업에서 이때 모 하는 거는 누구를 말한다? 가임기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가임기 여성. 그럼 이때 가임기 여성은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잖아. 그럼 그 임신이 가능한 여성의 나이가 몇 살이면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했냐면요. 15에서 49세. 나 50 넘어도 나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 말고 법적으로 15에서 49세 가임기 여성이에요. 이 사람 모자 보건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임산부 들어가겠습니다. 임산부. 그럼 임산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임산부라는 거는 임신 중이거나 또는 분만하고 나서 6개월 미만이에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이 안 됐다 하는 사람이 임산부가 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모자 보건 사업에 분만 후 12개월 된 여성이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임산부 아니니까.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영유아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6세 미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임기여서 그리고 임산부 그리고 영유아 이 사람들이 모자 보건 사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모자 보건 사업을 할 때 그 요원들, 모자 보건 사업을 하는 요원들 누가 들어갑니까? 참고로 보신다면 의사 그리고 또 누구? 조산사. 우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이렇게 나오니까 조산사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간호사도 들어가고 또 여러분 간호조무사도 모자 보건 요원에 들어가겠습니다. 되셨나요? 나머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는 거 정리하시죠.